그곳은 누가 봐도 명백한 출구라는 거는 이를테면 촛불혁명으로 사람들이 이 정부는 몰아내야겠다. 국정농단 아니냐 해가지고 탁 그게 누가 봐도 명백한 출구같이 보였는데 몰아내고 나니까 다시 그 시간이 또 시작이 되는 거죠. 예, 뭐 피하려다가 뭐 만난다는 식으로. 도둑 피하려다가 강도 만난다고 그러거든요, 옛날에요. 예. 그래서 앞에 직면한 것을 조금씩 피해서 도망만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진화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사슴은 원래부터 사슴이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게 피해서 도망가고 그러다가 풀 먹는 데 사슴이 되고 지금도 쫓겨다니는 사슴이 돼 있었을 거예요. 사자는 포악하게 지가 공격하는 그 포악성만 발현이 되다가 지금 그 포악한 사자가 됐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기 앞에 부딪힌 것을 항상 피하려다 보면은 그것이 피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된 거 있으면 투정도 하고 싸움도 하고 그래야지만이 가정도 지킬 수가 있고 무한정 애들한테 너그럽게 한다고 그것이 다 애들한테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앞에 닥친 것을 무한정 사랑으로서 감싼다는 것은 그건 거의 불가능한 거다고 저는 봐요. 이건 정말 아니야 해서 뒤집어 엎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더 이상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폐해가 더 크게 자라날 수 있거든요. 그게 막 싹이. 뭔가 잘못된 게 있어서 그거를 시정하자고 하나의 제도를 바꿨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더 안 좋은 것들이 막 생겨난다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또 다시 출구를 찾아야 되는, 그러니까 미로 안에 미로 안에 미로. 예, 이렇게 되는 형국인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에덴 동산에서 그게 뱀이 없었을 때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 상관 안 하고 아담과 이브가 잘 하느님이 그 만들어준 천사 영혼 진심 이 안에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준 선악과를 먹고 아이를 낳게 되고 거기에서 아벨과 카인을 낳게 돼서 또 카인이 결국에서는 아벨을 죽이게 됨으로써 그 원죄를 얻고 살게 되다시피 이렇게 됐잖아요. 우리가 카인의 후예, 늑대의 후예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됐잖아요. 이게 결국에서는. 그러듯이 우리가 그 세상을 살아가다가 내가 조금 나빠지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고 99마리 양을 갖고 살았는데 이리 갖고는 도저히 세상을 살 수가 없잖아요. 남하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그 양같이 재편맥을 수는 없는 거야. 늑대를 한 마리 더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요. 내 안에서. 늑대를 키워서 그걸로 가지고 대항을 하고 살라고 벌써 그 출구라고 생각했지만 그 출구가 아닌 거야. 나중에 막 한 마리를 더 키워야 돼. 아니면 또 한 마리를 더 키워야 돼.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서는 99마리 양은 그냥 한 마리 양만 남고 결국에서는 99마리 늑대가 돼갖고 있는 형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 마리 양은 포기를 안 한다고 지금 마지막 그 행에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것은 나의 마지막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될 마지막 양심이라는 것이죠. 그 안에가. 그래서 인간이 선하고자 한 마지막 씨앗 그것까지를 버릴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버린 사람들이 허다해요. 살인도 하고 마음대로 해요. 그러나 내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나쁘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쳐부쉈지만은 결국에선 더 나쁜 것을 자기한테 닥치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그때 당시에는 촛불혁명이 최고다 하고 다 거기 들고 있었는데 촛불혁명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맞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4.15 총선에서도 지지를 해요. 다. 지지를 하지만은 지금 와서 또 지지를 할까 안 할까 그거는 확실히 모르겠지만은 여론조사를 보면 많이 이렇게 돌아선 것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선택한 거에 있어서 자기가 표를 찍은 거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것을. 그걸 뭐 뒤바꿀 수는 없잖아요. 다음번이라도 이게 잘못됐었구나.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구나. 이게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렇게 됐을 때는 균형점을 줘야 되는 것이지. 지금까지 보면은 야당이 대체적으로 이 진보 쪽에 이렇게까지 큰 의석을 갖고 지배를 하고 집권당이 된 적은 없었어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자기가 항상 외쳤던 것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저런 큰 의석을 갖고 집권당이 됐었을 때 자기들 독재적인 거라든가 마음대로 하지는 않을 거다 하는데 요즘 와서 가만히 보면 좀 더 심한 것 같기도 해요. 이 사람들이 더. 그래서 이런 말을 했나 봐요. 시에서. 불 꺼진 창이 어두울 거라는 생각은 밖의 오해일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의석이 작다고 다수당이기 때문에 뭐든 맘대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흔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오해가 될 수 있고 불을 꺼두고 어딘가에서 맹아처럼
암흑 속에서 짐승의 눈이 더 밝게 경계를 하고 있잖아요. 예. 야수가. 그런 걸 수도 있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그 만년설을 도우기 위해서 필요한 건 온기가 아니라 추위가 아닐까 한 것은 나를 더 춥게 만들어서 이열치열로 그걸 이겨 나가야 된다. 내가 더 늑대가 돼버려야 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예. 그래서 악마를 처부수해서 악마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말을 또 중간 연에 가면은 이런 말도 또 써놓은 것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자기 안에 그 한 마리 양같이 불을 켜고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의 세월을 지켜가면서 자기 스스로 물리쳐가는 내적인 그것으로도 돼요. 이것이. 그래서 보면은 이게 그 나는 99마리 양과 한 마리 늑대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이유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시작되는 거 아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거다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냥 태어나 있으니까 현 존재에 이렇게 벌어지다시피 던져져 있으니까 번져져 있는 존재로서 다른 존재를 인식해가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것을 내가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야. 그런데 내가 99마리 그 늑대 속에서 내가 99마리 양을 갖고 살아봐야 나는 그 물어뜯기는 존재밖에 더 안 되잖아요. 그냥 어쩔 수가 없이 자기 스스로가 늑대를 만들어 가면서 살아가야 될 그 세상이 참 비참한 것이죠. 따지고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항상 언제는 양의 입장이었다가 언제는 늑대의 입장이었다가 그 안에서 균형을 잡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출구라고 생각되는 지점을 향해 끊임없이 피하고 달아나고 다시 또 그 안에 갇히게 되면 또 빠져나가는 노력을 항상 해야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조금 늦더라도요. 우리 정치가 집권당 의석이 150석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야지 야당의 말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타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권당은 130석만 갖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 말도 들어가면서 해라 해갖고 그 너무 의석 많이 올라가 버리면 완전히 거기 독재로 가는 뭐 지름길이죠.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 옛날에도 보면은 그 보수 쪽에 너무 그 150석 이상 넘어서 가지고 그 상당히 문제가 많았는데 이번에 또 진보가 집권당이 돼가지고 이게 180석이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게 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이 나는 보여. 특히 그 공수처법 뭐 통과한다는 거. 그 옛날부터 그 괜찮은 것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 한 군데도 없는 걸 왜 갖고 와서 뭐 한다고 그랬어. 지금 검찰 개혁만 해도 잘 될 것 같은데 그러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뭐 무엇을 또 한다고 하더라? 그 저쪽에 그 국가보안법? 국정원법을 또 이제 고친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그 남북으로 갈려서 이념 대립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 국내 정부 수집을 다 없애버린다는 그 전문가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걸 다 없애버린다는 것은 너무 위험하지 않나. 전문가가 아닌 사람한테 그 몇 개 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물론 북한보다 잘 사니까 이념적으로 그것 쪽으로 갈 사람이 없다고는 생각하지만은 그 사람들이란 것이 그렇지 않아요. 그냥 금방 그 선전선동에 많이 그 넘어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것도 좀. 지난 정부에서 무슨 무슨 당을 없앴잖아요. 통진당. 아, 그것도 그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죠. 빨갱이라 그래가지고. 아, 그 말이 되겠냐고, 그러니까. 민주주의 정부에서. 없앤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 꺼진 창이 어두울 거라는 생각이었던 거죠. 눈 앞에서 이렇게 싹 치워버리면은, 이게 괜찮을 거야. 이제 박멸하고 나면. 그랬는데 정권 바뀌니까 다시 싹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 마리 늑대로부터 시작된 그 이야기, 그 다음에 99마리. 늑대, 한 마리의 양, 이렇게 되더라도 이런 마음, 한 마리의 양을 끝까지 다 지켜보려는 마음, 그 늑대를 향해서 반대를 향하려고 하는 그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마음,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균형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앞전점에서는 가장 그 속상했던 것이 어지간하면 그냥 빨갱이로 몰아버리고 네. 실제로 그렇더라도 야당을 그런 식으로 몰아버리면 안 되는 거야. 통진당을 그렇게 없애버리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게 너무 식상한 것이 확 찼다고 봐야 돼. 그거에 대한 피로감이 많이 있었다고 봐야 돼.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는 피로감이 없냐? 나는 옛날보다 사실은 더 피로감이 몇 배나 더 커요. 지금 정부에 대해서는. 왜냐하면은 실제로 엄청난 나는 실망을 했어요. 나는 정말로 이 정부는 자기들이 주장했던 것하고 겉과 속이 너무나 많이 다른 사람들의 그 세계다.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사람은 행동으로서 보는 것이지 자기네들 말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그 행동을 보면은 너무나
겉에 보여주는 식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하면은 그 옳은 것을 확실하게 여러 가지 면에서 보여줘가면서 갖고 가야지 국민들이 따라가는 것이지, 갑자기 자기네들끼리 다 옳고 자기네들끼리 정의라고 생각하고 끌고 간다고 그게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정부는 너무나 그런 것이 많이 보이는 거야. 거기에 많이 실망했다니까. 저는 진짜로 많이 실망했어 이거. 그냥 그 수시 이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고시 같은 거를, 고시가 폐해가 많다 그래서 계속 이제 언론에서 한동안 고시 공부만 해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뭔가 사회 경험도 있고 해야 된다 해가지고 로스쿨도 만들고 뭐 전문 대학원도 만들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뒀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게 보니까 그때는 그게 뭐 다양성을 좀 더 확보를 해가지고 하는 게 맞는 출구같이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이 기회를 빼앗기게 되는, 공정한 기울어지는 운동장에서 부모가 일단 정보가 많고 시간이 되고 충분한 돈을 투자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아이들이 실력이 없는데 부모 찬스를 이용해서 또는 가족의 찬스를 이용해서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거, 채용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너무 많이 봤단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또 다시 생각하지만, 이미 수시가 80%를 넘기게 된 순간부터 되돌리기가 어렵잖아요. 어려운데도, 그렇지만 어렵긴 하더라도 사람들은 이미 이것의 폐해를 두 눈 뜨고 다 경험하고 있고 똑바로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 마리의 양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다시 출구를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아니, 수시가 80%를 차지한다면은 80%가 넘어갔었죠. 수시에서 떨어진 애들이 정시에 가서 붙을 실력이 안 된다면서요. 그게 말이 되겠냐고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정시에서 그 실력 있는 애들이, 오히려 정시에 있는 20% 애들이 정말 실력이 있고 수시에 붙을 정도의 내신이라든가 이거 못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평가가 지금 낮게 받아졌다는 뜻 아니에요. 학교에서는. 그러나 실력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그러면 그게 공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적어도 1, 2, 3학년에 수능 시험 보듯이 전체 평가가 한 번씩은 다 있어야 돼. 전국적으로. 거기가 80%가 반영하게끔 해서 내신이 매겨진다면, 그렇다면은 인정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3년 동안 선생님들이 공정하다고는 생각하지만 그게 공정해지겠어요? 나는 절대 공정해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포트폴리오라든가 이런 거의 문제가요, 결국에는 부모들이 얼마만큼 기여를 해주느냐의 문제거든요. 예. 자기가 쌓아가는 여러 가지 사회에서 누적되게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거를 다 이제 점수로 넣어주잖아요. 많이 반영을 하고. 그렇지만 미성년이라는 게 부모가 그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대단히 힘들어요. 부모가 찾아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뭔가 나가서 이게 더 좋은지 아닌지 판단하기도 힘들고, 이게 안전한지 어떤지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부모들이 옆에서 이렇게 그 길잡이가 돼서 잡아주지 않는 한 대단히 어려운데, 그 높은 허들을 학생들에게 다 많은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그것들을 다 아이템들을 수집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되고 정보가 되고, 이거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플레이죠. 그냥 일반 사람들을 위한 플레이는 될 수 없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세계적으로 공인된 높은 우수한 학생들을 인정해주는 올림피아라든가 여러 가지 시험들 있잖아요. 그런 시험은 또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시험들은. 그냥 주변에서 이렇게 연줄이라든가 좀 잘 알아가지고, 그쪽에 알아가지고 이렇게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또 많이들 인정을 해주되,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입시의 폐해, 고시의 폐해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면서 굉장히 언급을 못하게끔 하는 거, 그런 것도 대단히 많이 하향화시키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질을. 우수한 인재를, 우리나라가 자원도 부족하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열강 사이에 껴서 정말 인재를 키워야 되는데, 죽자사자 키워야 되는데, 이렇게 한다면, 이런 나이브한 생각 가지고 글로벌에 나가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내지는 자리를 고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항상 물음표가 던져지는 거는 또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강남 네. 부동산 올라간다 잡을 필요 없다고 봐요. 100억이면 100억이든지 다 풀고 그냥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게 내둬버리면 돼요. 나머지 우리 서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장소, 그런 장소에서 강남만 사고 싶어 하잖아. 그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기서 마음껏 돈 불려갖고 살아 이거예요. 그리고 세금 많이 거두면 돼요. 그리고 안 올라가는 장소에 더 좋은 그 돈 세금 걷고 그치고 해갖고 국가에서 좀 보태고 해가지고 더 좋은 집들 많이 지어주면 돼. 그럼 그거 저절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돈 쓰고 싶은 사람 있으면은 그냥 기여 입학으로 해갖고 50억이고 100억이고 내게끔 해갖고 5%는 그냥 받아갖고 하게끔 하고 그 장학금 만들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애들 그 알바 안 하고 공부 열심히 하게끔 장학금 줘가면서 그 애네들 또 키우면 돼요. 그래서 경쟁이 되고 더 잘할 수 있는 애들을 키워가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 이것은. 그런데 이걸 갖다 평준화 시키려고 하고 수능에다가 맞춰갖고 똑같이 그거 하려고 그러고 이거 뭔가 모르게 내가 볼 적엔 자본주의 사회와 이거 경쟁사회를 역행하고 있지 않나. 이러다가 어떻게 될란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자체가 인간의 욕망을 최대한 발현하게끔 만드는 게 이 자본주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이 최극점에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인간이 노동을 갖다 벗어났었을 때 그때 공산사회가 된다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노동을 벗어나지 않았을 때는 공산사회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 기계가 대체를 해야지요. 누군가 생산을 대순해갖고 잉여가치가 거기서 나오면은 인간이 놀아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회가 되기 전까지는 이 경쟁할 수밖에 없다고 나는 보여져요. 그러니까요. 다시 이제 고시 얘기로 돌아가서 그게 안 좋아 보였는데, 그래서 다양하게 이게 문호를 열어두고, 이제 재능이 있거나, 특출난 어떤 그런 사회성이 좋거나 이런 사람들도 그런 자리에 갈 수 있게끔 하자고 만든 제도가 오히려 거꾸로 실력 있는 사람들을 더 차별하게 되는 그런 애들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더 노력한 사람들을 더 많이 뽑게 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계속 밀려나게 되는, 실력 말고 다른 게 뒷받침되지 않는 일반 서민들이 계속 밀려나게 되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제도 개선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정말 그런 식으로 특기나 재능 있는 사람들을 꼭 뽑아야겠다면, 문화예술 쪽이 아니고 일반 거기에서 해야 된다면 10%를 넘어가지 않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이거는 수시가 80%가 넘으니까, 넘어가는 적도 많이 있었으니까, 이거는 주객이 전도된 인재를 고르기 위한 경쟁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농어촌 특별 전형으로 해갖고 옛날에 5%인가 얼마를 뽑아줬잖아요. 네. 그쪽에 너무 소외된다 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고 그 다음에 특수계층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조금 인정을 하면은 네. 5%에서 7%나 암만 넘어가도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5% 이상 넘어가면 안 되고 네. 나머지는 그냥 다 시험으로 다 해야 돼요. 네. 시험으로 해서 정말 실력이 있는 것이 그렇게 나타나야 되지. 요즘같이 이거 뭐 내신이어야 된다, 어찌해야 된다 저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볼 적에는 저것은 앞으로 지금 들어가는 세대가 어떻게 경쟁을 갖다 제대로 할까 싶지 않네요. 저거. 이제 공부는 잘하지만은 그렇게 안 된 애들은 죽으라고 또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이라 봐야지. 그거밖에. 근데 공무원도 문호가 다른 쪽에서 다 뚝패갖고 열려갖고 네, 있고 열려 그렇게.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10% 20% 차지하게 되면은 또 특권층이 또 들어갈 거야. 거기에. 그리고 정식 시험이 아니고 이렇게 다른 루트나 통로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갈등으로 또 몰아가고, 그러면서 굉장히 피해자 코스프레식으로 되는 경우가 또 많아져요. 사실은 악용을 해가지고. 왜냐하면은 공무원들은 노조라든가 이런 거를 단체 행동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아닌 경우는 마음대로 그게 가능하거든요. 얼마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꼭 눈에 보이는 거, 이렇게 구호들, 선전선동이 난무하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실제로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되느냐를 보면서 수없이 나쁜 쪽으로 더 폐해가 생기지 않게끔 막는 제도적인 안전장치 같은 거,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시사적인 문제니까 이거 따로 띨시다. 예.